속으로의 신나는 여행 고고! 남성초 4학년 선생님들이 꿈실 나눔을 한 사례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초 4학년 선생님들은 우선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19 시대에 학생들을 만나기도 어렵고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어요. 교육과정 성취 기준 중에서 국어와 미술을 한번 통합해서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국어과의 성취 기준을 뽑아보면요. 재미나 감동을 느껴 작품을 즐겨 감상하는 태도를 지니고 작품을 듣거나 읽거나 보고 떠오른 느낌이나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해보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 이것을 미술과와 연계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미술과에서는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미술을 발견할 수 있고 미술의 다양한 표현 주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입니다. 저희가 보여드리는 수업은 꿈꾸는 도자기를 함께 읽고 그 다음에 도자기 만드는 과정을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도자기를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 선생님들이 어떻게 전개를 했냐면요. 꿈꾸는 도자기 책을 교사가 읽고 학생들과 같이 읽을 수 있는 자료를 만들었어요. 저희가 코로나19 시대에 학생들에게 다 책을 나누어 주고 함께 읽게 하는 게 좀 우려가 되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스텝 2로는 교사와 함께 학생들이 꿈꾸는 도자기 책을 읽는데 저희가 이 PPT 자료를 이용해서 책을 읽어 주었습니다. 스텝 3는 온라인 수업, 미술 수업에서 도자기 디자인하는 방법, 그 다음에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을 소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유토를 가지고 자기가 생각한 도자기를 실제로 만들어 보는 과정으로 전개하였습니다. 그럼 저희와 함께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여러분, 이런 꿈꾸는 도자기라는 책이 되게 흥미로워 보이진 않나요? 선생님이 이 책을 발견하게 된 것은 우연히 우리 학교 도서관에 들렀다가 이 책 너무 재미있겠다 하고 보니까 우리 학년의 미술교과하고 아주 연계가 되는 좋은 책이었어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선생님하고 책 속에 빠져보세요. 이 책의 표지에는 어떤 모습이 보이나요? 선생님은 용이 보이는데요. 그러면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이 표지에 나오는 주인공이 이 어린아이와 고양이처럼 생긴 또 강아지처럼 생긴 이 동물들일까? 아니면 용일까? 여러분들이 한번 궁금하게 생각해 보세요. 책 제목이 꿈꾸는 도자기인데요. 이 꿈꾸는 도자기라는 책 제목을 보고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우리 책 속으로 빠져들면서 내용을 함께 들어보도록 해요. 둘이는 오늘도 나비랑 누렁이랑 셋이서 놀아요. 둘이가 사는 가마골에는 같이 놀 친구가 없거든요. 우리 소꿉놀이 하자. 나는 아빠, 누렁이는 엄마, 나비는 아기. 하지만 나비랑 누렁이는 도통 관심이 없어요. 그럼 내가 아기 할까? 그래도 나비랑 누렁이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아요. 둘이는 엉덩이를 툭툭 털고 터덜터덜 뒷마당으로 갔어요. 아빠 지금 뭐해? 수비한 흙을 반죽하고 있지. 이렇게 발로 꾹꾹 밟아 공기를 빼줘야 좋은 도자기가 되거든. 아빠는 둘이를 돌아보지도 않고 흙만 밟고 있어요. 아빠, 나도. 안 돼. 아빠 지금 바쁘니까 다른 데 가서 놀아라. 할아버지! 둘이는 할아버지가 있는 작업장으로 갔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만 끄덕할 뿐 물레에서 손을 떼지 않아요. 오늘은 쭈글쭈글한 손으로 간지럼을 태우지 않을 모양이에요. 할아버지, 항아리 만들어요? 할아버지는 대답 대신 땀방울을 뚝 떨어뜨렸어요.
우리 소꿉놀이 하자. 나는 아빠, 너는 엄마, 누렁이는 형아, 나비는 아기. 여러분, 꿈꾸는 도자기 재미있게 들었어요? 꿈꾸는 도자기를 읽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조리처럼 나도 상상 속에서 도자기 안에 들어가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나요? 아니면 어떤 도자기를 만들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 도자기에는 아름다운 것들이 아주 많은데요. 옆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백자구름용 무늬 항아리도 있고요. 백자, 매화, 대나무, 산수무늬 항아리 이런 도자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도 미술 시간에 나도 멋진 도자기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지는 않나요? 우리 학교에 오는 날 한번 이러한 도자기들을 예쁘고 아름답게 만들어 보아요. 둘이의 상상처럼 학생들이 도자기 디자인을 해보는 것입니다. 영상 잘 보았나요? 그러면 이제 영상에서 본 도자기의 형태와 무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이 사진은 미술책 79쪽의 활동지인데요. 여러분 것을 보면 더 잘 보이겠지요. 이것도 도자기 사진이므로 이것을 참고하여 아까 본 영상을 기억해 보도록 합시다. 형태가 어떠한가요? 살펴보았던 모든 도자기는 아름다운 곡선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 사진처럼 아랫부분이 넓고 목 부분이 좁고 긴 형태를 가진 종류가 있었고, 또 반대로 이 사진처럼 아랫부분이 좁고 윗부분이 볼록한 형태를 가진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윗부분이 볼록한 도자기들은 다시 좁아지며 올라오는 입구를 가졌습니다. 무늬는 어떠한가요? 네, 용무늬도 있었고요. 용의 비늘, 수염 등이 표현되어 있었어요. 꽃무늬도 있었지요. 꽃의 잎, 줄기 등이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꽃의 종류는 우리 조상들이 좋아했던 국화, 매화 등이었던 것 같습니다. 잉어도 있었어요. 비늘과 물결 등이 표현되어 있었고요. 제일 처음에 소나무도 나왔는데 잎, 줄기, 가지 등이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과서 활동지 사진에서도 무늬를 찾아볼 수 있지요. 그리고 윗부분에 여러분이 나중에 그리기 활동을 할 때 활용하기 쉽도록 무늬만 따로 그려져 있는 것도 있네요. 그리고 교과서 28쪽에도 무늬들이 있어서 그리기 할 때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형태와 무늬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니 청화백자를 도화지에 그려보는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은 교과서 29쪽인데요. 그리는 순서가 4단계로 있고요. 활동 예시 작품들이 나와 있네요. 활동 예시 작품을 참조할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이 올려둔 그리기 참고 영상도 있으니 그것도 보고 나서 이따가 활동을 시작하기 바랍니다. 먼저 도자기 관련 자료를 모읍니다. 도자기 형태와 무늬를 그리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자료를 모으는 것인데요. 우리는 영상과 교과서에서 충분히 살펴봐서 자료가 이미 충분한 것 같아요. 혹시 더 찾아보기 원하는 친구는 찾아보아도 좋습니다. 그런 다음 종이를 반 접고 형태를 그립니다. 이 단계에서 주의할 점은 도자기를 그릴 때 큼직하게 그리도록 하세요. 그런 다음 그린 형태를 오리고 펼쳐주세요. 그러면 좌우 대칭의 도자기 형태가 나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형태가 완성되었으니 이제 사인펜과 색연필로 무늬를 그리면 됩니다. 청화백자이기 때문에 파란색 계열의 색깔을 어울리게 사용하면 됩니다. 두 번째 미술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유토를 가지고 자기가 상상한 도자기를 잘 만들어서 거기에 무늬를 그려 넣어 본 거예요. 이번 유토로 만드는 수행평가 때는 우리나라 도자기 말고 미술책 28에서 30쪽과 부록을 참고하여 이렇게 다른 나라 도자기를 만들어도 됩니다. 선생님은 우리나라 도자기를 만들 것인데요. 이제 도자기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닥 만들기를 합니다. 교과서의 순서에서는 흙가래 만들기가 먼저이지만 선생님이 해보았더니 바닥을 먼저 만드는 것이 순서상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다음 주에 학교에 오면 이렇게 생긴 유토를 받게 됩니다. 유토를 뜯으면 이렇게 생겼고요. 차르카를 사용하여 바닥 만드는 데 사용할 부분을 잘라내고 몸통을 만드는 데 사용할 부분을 남겨놓습니다. 필요한 만큼의 유토를 잘라낼 때는 손으로 뜯어내는 것보다 차르카를 사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바닥은 원형이기 때문에 먼저 손으로 공 모양을 빚어서 만들고요. 선생님은 사진 찍느라고 한 손이지만 만들 때는 두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야 더 쉽게 잘 만들 수 있겠지요. 그런 다음 공 모양을 바닥에 놓고 동그란 모양의 판이 되도록 살살 눌러줍니다. 이때 손바닥으로 치지 말고 손바닥의 엄지손가락 아래쪽의 튀어나온 부분을 사용하여 살살 눌러야 모양을 조절해가며 둥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할 점은 너무 많이 눌러서 바닥이 지나치게 납작해지지 않고 적당한 두께감을 가질 수 있게 만들도록 하세요. 그런데 만들고 나서 봤더니 바닥이 선생님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크게 나왔어요. 그러면 줄이면 됩니다. 이렇게 필요한 만큼 떼어낸 다음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공 모양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눌러서 펴고 손으로 매끈하게 다듬어 주면 이렇게 원하는 크기로 다시 완성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길게 늘려서 흙가래를 만듭니다. 흙가래는 만들다가 이렇게 찢어질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겹쳐 놓고 살살 굴리면 붙어서 다시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다음 흙가래를 바닥 위에 쌓아 올립니다. 한 줄 올렸더니 좀 모자랍니다. 그러면 작은 부분을 만들어서 이렇게 메꾸면 괜찮지요. 그런 다음 바닥과 쌓아 올린 흙가래 사이의 경계를 손가락으로 살살 다듬어서 매끈하게 이어 붙여줍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바깥쪽을 다듬으면 다른 한 손으로 안쪽에서 받쳐주고 안쪽을 다듬으면 다른 한 손으로 바깥쪽에서 받쳐주어서 모양이 힘을 받아 뭉개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 대신 넓적하게 생긴 차르칼을 사용해서 다듬어도 되는데요. 차르칼도 학교에 있습니다. 이때도 역시 반대쪽에서 다른 손으로 받쳐주어야 합니다. 사진에서 보면 바깥을 다듬고 있기 때문에 안쪽에서 손으로 받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심조심 만들어야
앞서 만든 부분이 망가지지 않고 잘 쌓여갈 수 있습니다. 교과서에 보면 도자기 문지르기 순서가 있는데요. 문지르기는 다듬기를 말합니다. 다듬기는 흙가래를 올리는 동안 계속 함께 해주어야 합니다. 다듬은 모습입니다. 흙가래를 2줄 올린 모습입니다. 더 올렸습니다. 도자기를 다듬었습니다. 다듬는 것은 모양을 매끈하게 하는 목적도 있지만 흙가래와 흙가래 사이가 완전히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변의 흙을 살살 밀어서 그 사이를 빈틈없이 메꾸어 도자기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더 큰 목적입니다. 흙가래는 한 줄 쌓을 때마다 다듬어야지 한꺼번에 다듬으면 서로 잘 붙어 있지 않은 약한 상태여서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도자기가 망가지기 쉽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한 줄씩 쌓고 다듬어서 정성스럽게 만들어야 한답니다. 좀 더 만들고 나서 아래쪽을 봤더니 좀 갈라져 있네요. 다듬으니까 없어졌고요. 무늬를 새긴 후에 다듬으면 무늬가 지워질 수 있기 때문에 무늬 새기기 전에 다듬기를 마쳐야 합니다. 안쪽을 봐도 흙가래 사이의 붙지 않은 틈이 보이지요. 매끈하게 다듬어주면 됩니다. 다듬을 때는 항상 이렇게 반대쪽에서 다른 손으로 튼튼하게 받쳐주어야 합니다. 이제 겉면에 무늬를 새깁니다. 끝이 뾰족한 찰흙칼을 사용하여 무늬를 새겨 넣습니다. 선생님이 물고기를 그렸더니 물고기 무늬를 선으로 파낸 만큼 찰흙칼 끝에 유토가 묻었네요. 찰흙칼을 이 상태로 그대로 사용하면 묻어있는 유토가 무늬가 섬세하게 새겨지는 것을 방해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무늬 한 줄을 새겼으면 묻은 유토를 떼내서 찰흙칼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사용하도록 하세요. 이것을 잘 지켜야 무늬를 더 쉽게 새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자기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설명 듣느라 수고했습니다. 이제 도자기 만들 때 주의할 점에 대해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도자기 만들기를 직접 해보았더니 도자기를 잘 만들기 위해서 가장 주의할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잘 안 된다고 도중에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토는 우리가 자주 다루어 보지 않았고 도자기 만들기도 자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막상 해보면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쉽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흙가래를 한 줄 쌓고 튼튼히 다듬고 실수한 것을 메꾸는 작업이 인내심과 끈기를 필요로 하더라고요. 어쩌면 시간 내에 완성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자기 작품에 애정을 가지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임한 작품은 미완성이고 좀 부족하게 만들어졌더라도 분명히 멋진 느낌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학생 작품을 소개하겠습니다.
네.